일단 크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하고 그리고 대만의 기본적인 그 교육 체계, 한국이랑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대만의 직업 교육 과거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변화를 되는지, 그리고 대만의 지금 직업 교육의 현황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에는 저희가 직업 교육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화 하려고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만은 아마 현재 여러분 총장님하고 회장님께서 대만은 가신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 많이 가신 부분도 있고 학술 교류에 있어서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만은 사실 중화민국이라고 하는데요. 수도는 타이페이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가기로 한 부분 타이페이 과기대학은 타이페이에 있어요. 사진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타이난도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이거 지방에 있지만요. 근데 이 학교에 있어서 좀 자기가 이렇게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특별하게 이거 2군데 선정해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만에 있어서 크기는 사실 한국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작지만 근데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엄청 크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구도 한국보다 아마 2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국어는 번체 쓰고 있고요. 그 중국 현지에 있어서는 간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체는 한자하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현지에 있어서는 뭐 대만 말도 하고요. 객가오도 하고 그리고 원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는 좀 많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는 쪽의 학교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이베이 과기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1912년부터 설립했었어요. 근데 일단 1945년 정도에 그때 당시에 대만 성이었었거든요. province, 타이완 province. 그때는 공업 직업 학교였어요. 그래서 공업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공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였고요. 그래서 1994년도에 원래 기술학원, 저희가 기술학원은 뭐냐면 과기대학 전신이었어요. 1997년에 그때 과기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밑에는 콘산 과기대학 같은 경우는 타이난에 위치해 있지만 이쪽에서는 일단 공업, 상업 쪽인 부분에 있어서 전염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전과학교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과학교는 뭐냐면 이게 과기대학하고 좀 달라요. 이따가 뒤에도 설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5년제하고 2년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설립했을 때는 1950, 60년대에 설립했었는데 2000년도에 똑같이 과기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당연 승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공정학원, 상업관리 부분, 그리고 창의 매체 부분, 민생 응용 부분, 그리고 국제 학원 부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만의 대략적인 상황 가시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대만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죄송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유아 교육에 있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직업 고등학교도 이게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1960년대부터 직업 고등학교 3년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왜 설립한 이유가 저희가 대만에서 9년 의무 교육 실시를 하는 그 김에 그래서 그때는 9년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고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중학교. 그 다음에는 자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들어갈 건지 그리고 직업 고등학교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단 9년 정도 기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다 똑같이 의무적으로 그 수업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과학기술대학만 제가 적혀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기술학권 나는 4년제 똑같이 4년제 거의 과기대하고 똑같이 그 등급에 있는 학교를 그때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대학원의 이름은 1995년 그때부터 승격이 그러니까 다시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기술학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직업교육 만약에 들어가시려면 대만 학교는 중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은 자기가 그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탐색교육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만약에 자기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 학교를 가고 자기가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냥 전문적인 교육 받고 싶으면 직업 교육을 들어간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년 전과 학교 같은 경우는 5년의 수업을 듣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간호학과는 많이 위주로 이게 5년 전과 학교를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호 같은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5년 전과 학교는 일단 그 고등 교육까지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희 5년 전과 학교하고 2년의 전과 학교는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졸업하면은 그 전문 학사 학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학사 학위를 받고 싶으시면 그러면 일반 대학에 있는 그 2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2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 진학하고 그리고 졸업하시면 학사 학위하고 똑같이 그 일반의 과학기술대학하고 기술학원하고 똑같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현재 솔직히 저희가 산업혁명에 있어서 인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니까 현재 학사 학위 받고 나서 더 석사를 들어가고 박사까지 마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업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교육 부분은 저희의 산업 발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축으로 봤을 때 10년 간격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950년대에 있을 때는 사실 그때는 막 발전 시작하기 전이었잖아요. 아마 한국도 그러듯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생산 부분에 있는 영역 쪽에서는 일단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식의 주행 그 중에서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토지 개혁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직업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농업 쪽에서 핵심 교육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960년도, 70년도 점점 이게 농업에 있어서 벗어나가지고 공업 그리고 상업 쪽인 부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년 의무 교육 실시를 하면서 전과 학교도 설치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외 무역도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5년제하고 2년제 전과 학교는 과목별 되게 다양하니까 그때도 해외 무역 부분에 있어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1900 사실 그
1980년도는 점점 그 산업에 있어서 발전됐고 첨단 과기 산업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90년대에 있어서는 이때 지식 경제 발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직업 교육은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전과 학교까지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저희가 기술학원 일단 과기대학으로 개명이 되었고 그리고 전과 학교는 기술학원으로 승격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평가를 다 받아야 되고 종합 평가를 해서 당연히 그 학생의 역량 그리고 교사 역량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다 보고 모든 학교 다 이렇게 승격하고 개명은 아니니까 현재 저희가 과기대학도 있고 기술학원도 있고 전과 학교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3차 혁명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2는 뭐냐면 요즘에 바이오 같은 그 용교 그리고 저희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 마이크로 그런 밑에 그런 전자기계 발전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중요시하는 부분은 일단 인재 산업혁명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재 더 전문적인 에리트를 육성할 수 있는지 이게 저희가 지금 관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16년도 저희가 12년 국민의 기본 교육이 실시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2년까지를 마치고 그 교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중간에서는 이 비율을 봤을 때는 앞에서는 직업 교육 부분, 뒤에는 일반 교육의 portion, 비중. 점점 여기까지는 엄청 많이 크게 차지되었어요. 인력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각각 학교는 왜 5대5 되냐면 학교 측에서는 일단 대학으로 다 승진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은 폭은 넓어져서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게 학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일반 대학하고 직업교육 대학은 다 반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수 거의 비슷하게 비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업교육의 현황에 있어서 아까 1995년도 사실 그때 제일 가장 관건의 그 타이밍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때 교육부 장관 쪽에서 생각에는 사실 저희가 대만에서 일반 교육도 좋지만 근데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저희도 당연히 그 발전을 하려면 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적인 직업 교육에 있어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직업 교육에 춤추는 무대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대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예 기술학원은 저희가 대학으로 아예 승격을 시켜주고 학생들도 자기가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그런 학위를 받을 수 있게 자기도 똑같이 평등하게 자기가 그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마라. 왜냐하면 직업 교육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 전문적인 부분인데 왜 저희가 일반 대학생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취지를 받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오징라는 그 장관님께서 이 직업 교육에 있어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 부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개명하고 승격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업 교육에 있어서 일반 고등교육하고 그 직업 고등교육에 있어서 똑같이 병원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가 또 장관 사실 중요한데 저희가 전 차관님께서는 과기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교육에 있어서 대만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포장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력의 부분 당연히 중요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일반 대학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직업교육 고등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로 봤을 때 일반 대학교는 지금 현재 70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공립사리 비슷해요. 그리고 과기대학하고 전과학교는 보시면 여기 과기대학 거의 일반 대학하고 비슷해요. 71. 네, 그리고 전과학교는 12 이렇게 총 저희 그 직업 고등 교육에 있어서는 8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학교 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넘어가고요. 학생 수로 봤을 때 조금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 임원 수는 거의 124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가 사실 대만 내에서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대학 일반 대학교한테만 챙겨주는 거 아니라 저희 직업 교육 부분에 있는 대학에게도 저희가 똑같이 평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산업은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들 제일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법이 없으면은 사실 움직이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죄송합니다. 그 기술 직업 교육법 이 부분을 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업 교육 추진하는 결심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일단 간략하게 그 중학교에 있어서부터 학생들은 이게 자기의 그 성향 탐색 과정 수업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부터 그리고 대학교 과기대학교하고 일반 학교에 있어서 실습 그리고 어떻게 평가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산업계 전문가도 학교 들어와서 같이 일반 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동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의 그게 역할은 또 될 수 있게 장려를 하는 제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 특별반 같은 경우도 설립하고 기술적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그런 그 과정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기술 대학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다 수능 시험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산업계에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라도 인정을 해주고 학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달력 있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술직업교육법에 있어서는 일단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제 4장의 2절의 부분에 있어서 기술 및 직업 정책 강령을 이게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발표를 났어요. 왜 그 정책 강령을 만들었냐면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 그리고 목표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보면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 대만의 직업 교육에 있어서 일단 실무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신 그때부터 창심을 말씀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업 능력 구축해야 되는 그 전문적인 인재 이게는 비전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는 3가지가 되어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 저희가 일단 직업 교육의 체계는 다시 정비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서 졸업하셨으면 산업계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직업 교육,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끔 그런 수업은 또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직업 교육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학교 쪽에서는 이런 역할도 해주는 걸로 이게 이렇게 목표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수업 과정에 있어서 실무 능력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수업만 듣는 거 아니라 저희가 실무 능력 없으면 사실 취업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게 그 가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생들은 이게 창신창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내부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학생들 더 창의 있게 사고력을 가지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마지막에는 뭐냐면 산, 관, 학 협력할 수 있게 그 인재 교육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래야지 저희 전문적인 전문 직업 교육의 가치를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책 강령은 저희가 올해 2019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사회 부분에 있어서 더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직업 교육은 당연히 인재 육성은 중요하지만 근데 사회에 대한 공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1기의 직업교육 제조 방안 2기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직업교육의 제조 계획도 설립했고 그리고 3기에 저희 직업교육의 실무 환경 최적화 그거는 사실 다 점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포커싱하는 부분은 약간 좀 틀리지만 정부에서는 다 보조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저희가 제2기 직업 제조 계획 같은 경우는 한 203억 정도. 그 중에서 203억에 있어서는 80억에 있어서 그거는 설비의替换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학교에 있어서 설비를 바꿔야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80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근에 저희가 직업교육 실무 환경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저희가 80억을 더 집어넣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 산업에 있어서 주요 중점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실습 장소를 만들어줘요. 시간상으로 제가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 방안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중 두 가지에 있어서는 모범 과기대학 계획. 그러니까 뭐냐면 과기대학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저희가 성정을 해가지고 따로 일부분에 저희 지원금을 드리고요. 저희 아마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모범 과기대학에 선정하는 부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대만 돈으로 치면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잠깐만요 6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도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 고등교육 심경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 대학한테도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의 과기대학도 같이 지원해줘요. 똑같이. 그래서 모든 대학한테도 다 주고 단지 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져요. 네, 다 주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83개 학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서 쓰냐면 저희가 그 교육 품질에 있어서 제공을 좀 해주고 그리고 연구센터 그 연구센터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주는 두 가지 포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실 산업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가시게 되면 더 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6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산업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체에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요. 계획안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 저희 교육부서가 심사를 하고 나중에 만약에 심사 통과하게 되면은 그 산업체에서 아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산학협력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아예 그 직업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산업체 같이 연동해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은 수업은 같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같이 수업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업계에서 실습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네. 그리고 일단 아까 교회 실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법을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실무 연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자기가 산업체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6년 경험이 있으면 6개월 정도의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산업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전문 인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석박사의 특별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게 2016년부터 6개 설립했고 현재 약간 변형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저희가 산업센터의 그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잘 안 되네. 이따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아까 말씀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 그 해외에 있는 외국인 학생한테 저희가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마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부의 지원금 받고 그러면 학생들은 일단 대만에 가서 중국어 언어 부분 그리고 문화 부분 체험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십하고 그 연계되는 부분 다음 단계는 아마 취업의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부터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일단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저희가 국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진행을 했다. 사실 다들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만 가게 되면 학생들은 중국어도 못하는데 특히나 직업교육 관련되는 그 전문 학교들은 전문 대학들은 학생들은 언어를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과기대학 학교 측에서는 일단 왜 영어 될 수 있게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73%의 영어 수업 다 개설을 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그런 환경을 편리성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듀얼 디그리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수업을 받다가 예를 들면 대만에서 협력 관계가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러면 2년 더 공부를 하거나 혹은 3년 하다가 2년을 공부 더 해요. 그러면 학기 취득할 수 있게 그 양쪽의 학기 다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난향 정책은 사실 2016년부터 저희가 차잉원 그 총통님께서 이게 심난향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주요 정책이라 저희 교육도 그중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난향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 외국인 학생이 점점 저희 신남향 나라에 있어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교육에 있어서 직업 교육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신남향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신남향의 학생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오픈해줘요. 예를 들면 비자의 제한 그리고 저희가 산업협력의 인재 육성의 및 혼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과정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학교에서 좀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이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50반 한 학기 그리고 1년에 거의 100 넘어가요. 네. 그리고 연간은 뭐 3,000명 정도 가까이의 그 학생들이 와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사실
해외에 있는 교포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재풀도 저희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대만에서 그 수업 받고 나중에 어떻게 그 뒤에는 추진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만 언급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외국인 학생 취업 연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좀 한국에서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협력 교류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아마 대만 갔다 오시면 저희가 다시 말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네. 제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네. 먼저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인덕대학의 국제교류원장을 맡고 있는 중국어과의 오부인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35년 전에 약 5년 동안 대만에서 학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하고 국교가 단교돼서 다시 대륙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방금 전에 이기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대만을 조금만 중시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저도 아까 여기 앉아서 이기우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쉽다. 정말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쉬운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에서 직업기술인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대만은 기술 직업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고 보장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직업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또 대만 교육부에서는 우리하고 조금 틀렸습니다. 아까 규제개혁이니 철폐니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은 위역에 머물러 있는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학은 역할이 명확합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서는 정책이 있고 밑에서는 대책. 정부는 정책만 갖다가 개발해 줍니다. 대책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본부에서는 정책을 갖다가 펼치면 되고요, 학과는 대책을 갖다 강구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두 개 대학이 어떤 특징이고, 이 두 개 대학을 통해서 이번 우리가 시차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10분 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는 기술하고 직업이라는 것은 절대 띄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술 및 직업 교육이 하나의 명사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바로 거기에 보면 기직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이러한 직업기술을 주관하는 최고 부서의 직함이 기라는 것은 밑입니다. 밑. 그 다음 직업교육사, 사라는 것은 국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에서 가면 그럽니다. 노벨상 타려면 일반 대학 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술 직업 전문으로 성장하시려면 과학기술대학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투트랙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학제입니다.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석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총장님도 전부 다 대만 과기대학에서는 강의를 하셔야 돼요. 강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 보호를 해줍니다. 직업기술법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체제로 지원을 해줍니다. 총장님이나 대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게 대만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은 직업교육 관련 교육, 연구개발, 창업 이것 자체가 융합된 교육기관이고요. 연구개발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10년 전부터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은 3창 교육하라고 합니다. 첫째 창의교육, 그 다음 창신, 그리고 창업, 세 개가 융합된 교육이 3창 교육입니다. 그리고 산학연관을 통해서 지역 산업과의 공생 공영을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과기대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6년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오경이라는 그런 장관님이 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직업교육이 춤출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바로 이때부터 과기대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행정원이 주관하는, 행정원이면 국무총리실입니다. 거기에서 주관하는 국가 직업교육 검토회의라는 것이 항상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 대학의 교육을 갖다가 관장하는 고등교육사나 기술 직업을 관장하는 직함은 꼭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 밑에 꼭 같습니다. 등급이. 그래서 지금 대만이 추구하는 것은 타이완 메이커형 기술 직업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 연구해 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 기술 및 직업 교육사가 하는 일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 수립,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산학협력, 그리고 직업 기술의 교육 품질 발전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것이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 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것은 대만에서는 함부로 절대 쓰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갖고 있는 고등기술교육부의 국가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증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또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시면은 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2015년에 제정된 기술 및 직업교육법 제2장 제4조에 나와 있는 전문을 갖다가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국가경제 및 멋멋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거시적 안목에서 기술 직업교육 정책 강령을 제정한다. 바로 2년 후에 강령이 바로 나옵니다. 여거에서 행정원은 정기적으로 교육, 노동, 경제부 그리고 국가발전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의 대표자를 소집하여 기술직업교육심의위원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범정부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령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최소 2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령이 나오기까지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2010년부터 12년 동안, 그 다음 13년, 17년, 그 다음 요거에 따라 가지고 요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강령이 바로 2년 후에 요거에 따라서 강령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18년부터 현재까지는 제3기 제조계획이 시행 중이고 지금 2019년에 바로 어제 알았습니다. 옹정희 사무관을 통해서 지금 다시 갱신됐다. 그래서 아까 좀 주십시오 해서 보니까 산학연훈입니다. 훈련.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현장 실습 교육법이 20페이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현장 실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그쪽 때문에 방학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직업교육을 어떻게 보호하고 존중해주고 있는지 2015년에 제정된 기술 및 직업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보호되고 존중되고 있습니다. 실은 정부는 이 기술과 직업교육을 유무형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 태도입니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대만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 직업교육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검토 조정 계획을 2년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및 직업교육의 지원, 보호, 존중을 위한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강령을 통해 가지고 직업교육은 대학만의 책임 절대 아닙니다.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은 직업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 지역산업체, 지역산업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대만의 과학기술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대학도 과학기술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방송도 과학기술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술 직업교육은 지역회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같으면 부산과 같은 지역인데요, 까오슝 지역에 세계 국립과기대학을 통합해버렸습니다. 큰 이슈였습니다. 그 통합해서 그 부산 같은 하나의 지역에 28,000명을 거느리는 국립과기대학이 탄생했고요. 올해 6월에는 이제는 한 개 지역이 아니라 세 개 지역에 있는 대학, 북부 지역에 있고 중부 지역에 있고 동부 지역에 있는 과기대학을 갖다 통합해서 32,000명의 학생 규모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학제 간 통합을 위해서 교육시설 및 자원, 중복 투자하지 말자. 그 다음 지역 특색 산업 발전 역량을 강화하자. 그 다음 경제 활성화하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게 교육의 정주 인원을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서 균형 발전. 그래서 과기대학이 지역 회생, 재생,
그거에 큰 하나의 뭡니까? 그 기대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을 평가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대학평가라, 기관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가시면은 아마 여기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것이 대만에서는 교무행정평가라고 하는데, 자, 총장님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대만에서 이거를 위탁하는 기관이 대만의 평감협회입니다. 요 감자가 거울 비출 감자입니다. 감독할 감자가 아니에요. 요걸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특별히 이거를 갖다가 씁니까? 대만에서는 이 평가라는 것이 교육부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불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불만은 무슨 불만입니까? 대만의 모든 대학들은 여기에서 받는 그 인증이나 평가를 갖다가 개인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인증대학은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일반 전문대학에서 기술학원에서 종합기술대학인 과기대학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이러한 인증 절차를 갖다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기관평가는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과 장려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과평가 보겠습니다. 학과평가도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3년 전부터 안 한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각 학과들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기관평가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과평가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과평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육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주었는데 문제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가지고 문 닫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학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는 타이베이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QS가 400위 안에 드는 것이 약 6개 학과가 됩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갖다가 본인들은 월드 스킬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관심도 바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학과 평가에 대한 항목입니다. 6개는 예전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인데 요즘 일부 대학에서는 요거에다가 하나 더 국제화를 놓고서 갑니다. 왜 국제화를 넣느냐? 대만에서는 신남방 정책을 아까 발표를 했는데 신남방 정책을 위해서 대학이 고민하는 경우 없습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그쪽 해외 진출을 갖다가 했는데 대만에서는 교육부 안에 양안 및 국제교육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국장이.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개화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한상처럼 대만에서 해외로 진출해 있는 기업체,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홍보해주고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국제화를 통해서 잘 돼 있는 대학들을 정부는 추천을 해줍니다. 이끌어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프로그램 수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모든 평가 주체는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맡겨버립니다.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만에서는 요거에 따라 가지고 움직입니다. 1111 은행, 그 다음 취어스 같은 이런 데에서 매년 대학의 유형별, 공립, 사립, 그 다음 지역별, 그 다음 학과 경쟁력 이런 평가 순위를 공지를 하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밑으로 제일 위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더 올려주십시오. 더 내려주시고, 예. 자,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그 다음 직장 신입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그 다음 기업 방문 인사들이 좋아하는 대학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립 일반 대학이고 사립 일반 대학, 이거는 국립 과기대학들,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국립 타이베이 1등이네요. 여기가 평가 1등이고요. 그 다음 이건 사립인데 여기에서 본산이 어디에 있더라? 어디 보니까 있습니다. 1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었어요. 자, 그쪽 가가지고 대만에서 이쪽 부분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뼈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평가는 사회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한다는 것이고요.
과기대학은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화면을 갖다 보시면은 이게 타이베이 과학기술대학 이번에 가는 대학인데요. 아마 전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그 월드 스킬 여기에서 뭐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학 홈페이지마다 이게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쪽 부분을 갖다가 들어가면 그 대학의 능력을 바로 직결되게 됩니다. 자, 아까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대학 간의 책임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위에서는 정책, 밑에서는 대책. 요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그 다음 방향, 이것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 강화, 그 다음 개선 결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에는 자아 개선이라는 게 맨 마지막 중에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겠다는 계획 위주로 대만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실적입니다. 먼저 계획 주고요. 그리고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적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거는 대학은 직업교육의 목적성, 정합성, 효용성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업교육의 모든 역량의 평가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라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저희들은 그 두 개 대학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두 개 대학을 통해서 대만의 메이커형 기술직업교육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국립과 사립 과기대학의 특색 있는 발전의 공통 분모를 갖다가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모든 교육은 첫째 통식교육입니다. 통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NCS의 직업기초능력 있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재해석해 놓은 것이 통식교육이라 그럽니다. 예, 기술 지식 기반.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창교육이 창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기대학이 대만에서 18%가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대학이나 직업기술교육 발전에 대한 정부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같이 쥐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면은요, 학습 무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학금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돈 없는 학생이 와가지고 공부할 거면은 지도 교수가 직접 그 학부모를 만나고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장입니다. 그리고 자원 공유.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만에 가보시면. 화려하지 않지만은 진짜 알뜰합니다. 그리고 가보면은 각 구성원들이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가 어떻게 재정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지 산학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지역하고 매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직 중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팔아줍니다. 그 다음 특허권 관리해주고 학교 기업 운영하고 이거를 갖다가 해서 과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타이베이 과기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으로 봤을 때 1년에 100억 이상이 대학 재정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판 것들이에요. 이것들 창업해서 나간 것들하고. 그리고 현재 그 대만의 교육부는 바로 평생학습 시대에 진출입의 모든 플랫폼을 과기대학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대학이 과기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원들이 없습니다. 과기대학이 워낙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탄력학습 인증제. 2019년에 바뀐 것이 이것이었고요. 그래서 산학협력의 공생 전략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경험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대만은 요거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방의 사립대학, 그냥 곤산과기대학이 바로 그쪽인데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길래 이번에 심경평가에서 사립대학 1등을 해서 70억 이상의 자금을 받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보게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의 건배 제의를 함으로써 이제 식사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우리 김병묵 그 신성대학 총장님의 먼저 건배
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배사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예, 총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각 대학의 그 발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젊은 대학의 질을 다 같이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한국대학신문사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함께 대학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건배사를 빠삐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빠삐용은 이 모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또 설사 진행하는 과정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삐지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 서밋을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로 빠삐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빠삐용 하면은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빠삐용, 빠삐용, 빠삐용. 네, 너무나 음식을 앞에 두고 너무 명강의가 있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원재희 총장님 이어서 건배 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았다고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아유, 오늘 교육부 규제 하나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직업교육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고 정말 사실 우리가 지금 전문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또 우리가 당면한 것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또 기술과 직업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고 또 경쟁력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고등 직업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총장님들이 불철주야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건배사를 총장님들 모시고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썸밋을 대만의 직업교육 체제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의 그 관계를 컨퍼런스하게 해주신 대학신문 관계자, 이사장님, 원장님, 대표님, 그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썬밋을 기화로 해가지고 저희 대학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세계적인 우리 대학들이 전문 교육, 기술, 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본에 갔을 때도 총장님들 굉장히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많은 성과를 위하여 하면은 총장님들이 그냥 성과를 위하여 해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를 위하여. 예. 대학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한국대학신문의 건배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대발 곡발하겠습니다. 제가 대발 그러면 여러분은 국발하세요. 그게 우리의 대발 국발. 건배사예요. 대발 국발 맞습니다.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다. 네, 역시 경륜이 듬뿍 담긴 건배사 우리 김 총장님, 원 총장님, 우리 이인원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 옹정희 서기관님과 그 오부윤 교수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만이 굉장히 그 고등직업교육 파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직업교육 트랙을 타더라도 그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그 행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총장님들이 꿈꾸는 그러한 어떠한 고등교육 시스템이 이미 대만에서는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국가는 직업교육, 특히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대만에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립하고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우리 윤여성 총장님 그 대만하고 또 인덕대학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대만하고 관계보다도 오늘 이 프렌즈 서밋을 보면서 참 착잡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프로그램을 규제 완화라고 하는 주제와 동시에 대만의 교육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같이 콘트라스트가 되니까 너무 아주 가슴이 멍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 전문대학 현장에서 이 교육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서 혁신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저희 전문대학 교육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었죠. 정말 온 전문대학 식구들이 다 모여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다 안 들어주고 딱 하나 그 수업연 다양화 중에서도 이제 그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하나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뭐 전혀 하나도 들어진 게 없어요. 저희는 교육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는데 대만은 오히려 그 장관이 직업교육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 정책을 만들어서 끌어가는 걸 봤을 때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어서 참 우리 전문대학이 발전하기에 많은 한계점에 부닥친 이런 시점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 대만에 가서 좀 보시면 저도 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참 그 현장 실습 실용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대학을 가든 간에 직원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모두가 아주 밤늦게까지 방학도 없이 다 나와서 그렇게 그 일하는 거 보고 참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대만 정부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래서 AU 플러스라고 해서 아시아 유니버시티 플러스 해가지고 유니온 해갖고 AU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9개 대학인가요 전부 다? 대만의 2개 대학, 중국의 2개 대학,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희 학교 해가지고 9개 대학이 지금 한 6, 7년째 같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서 같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그 곤산과기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이 맺어져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많은 그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덕대학이 그 아시아의 여러 대학들하고 교류 협력을 맺으면서 상호간에 그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그 수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처음 오신 총장님들이 많은데요. 우리 동양미래대학의 정한섭 총장님, 그 앞으로 그 지금 처음 오신 총장님들 한 말씀씩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도 자료로 또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정한섭 총장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썸밋에 기대 거는 거나 뭐 소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뭐 사정상 참석을 못했고 올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될 것 같고 또 선배 총장님들의 많은 도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학신문의 그 최용섭 사무총장님이 기획을 아주 잘하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기획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총장님들이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우리가 다 여기서 총장님들은 그냥 포기하시고 협의낸 건 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교육부 관계관들을 모시고 가는 게 우리나라 직업교육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교육부에다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산대학의 안규철 총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산대학교 안규철입니다. 저는 뭐 올해 취임했고 또 이 자리를 그래서 처음 나왔는데요. 오늘 뭐 규제 개혁과 또 대만의 그런 교육제도 잘 들었습니다. 뭐 저는 그 교육부에 이제나 우리 정부에 바라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교육부나 정부의 그 부처들 보면은 다 지원과라고 돼 있어요. 무슨 지원과.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관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와 감독을 하면서 지원과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정부에서 할 것은 우리 대만에서도 대학이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학들이 자유롭게 또 여러 가지 학제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체제가 돼야 되겠는데 이거는 관리와 감독을 하면서 대학이 하려면은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 교육에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아까 뭐 말씀을 우리 정한섭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처음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도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남서 원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같이 안 갑니까?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는 뭐 우리 그 총장님들뿐만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들도 함께 가서 같이 보고 같이 본 것을 나누고 토론함으로써 또 교육계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다 중계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분명히 그 전문대학 정책과에서 잘 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그 송곡대학교의 그 왕덕양 총장님. 예.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교육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중등에도 있었고 대학에도 있는데 갈수록 이렇게 학교가 힘들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를 가면 중국에서 그 산업이 막 발전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침체되고 그런 것이 침체되고 막 이러는데 막 발전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줄 때 너무 부러웠었고요. 베트남에 가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어떤 선진국 대열에 잠깐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전부 다 산업도 멈춰졌고 교육도 좀 멈춰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려움을 갖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어려워졌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때는 또 우리가 또 활발하게 또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개혁위원이 우리 전문대학의 구성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걸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4년제 대학 그 교수님들과 좀 만나보면 전혀 이 전문대학과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의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와중에도 그 여유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다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그동안 근간을 이루었던 이런 직업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런 전문대학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모임에서도 좀 플러스 요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대덕대학의 김태봉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대덕대학의 김태봉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내일 우리 수시 뭐 다 우리 총장님들 다 같이 지금 이만 중대 사태인데 수시 모집 때문에 사실은 온통 정신은 학교 입학 수시 모집이 어떻게 됐는데 거기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UCN의 프리젠트 서밋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 기꺼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학교 사정상 제가 대만 지금 들어보니까 더 쫓아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제가 참여하지 못하게 됨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까 고등교육 규제 완화 또 위원장님께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건 전체 고등교육 규제 완화지 우리 고등 직업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쪽에 규제 완화 또는 지원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규제 완화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해외 캠퍼스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원격 교육 지금 뭐 산업체 위탁 교육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전문대학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여기서 배운 것들 열심히 배워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고등직업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선이공대학의 조순계 총장님. 식사가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연장하겠습니다. 예, 조순계 총장님. 늦게 왔는데 또 일찍 또 가야겠습니다. 차 시간이 광주에서 KTX를 예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저는 상당히 위기 상황에서 전문자 위기는 총장님이야 모든 것에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층은 그 위기 속에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나 하는 공감을 같이 공유해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전문대학이 정말로 그 위기 속에서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서밋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숫고 가셔요 그래도. 김종수 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서울여자간호대학 김종수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 총장님 뵙고 또 모르던 문제 많이 듣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와보니까 역시 이 간호학과 단일 대학으로 된 대학에서는 저 혼자 왔고 또 소규모 대학에서 아주 적은 학생을 가진 대학에서 제가 혼자 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 총장님들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호대학, 간호학과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소규모 대학 문제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래서 인사를 하라 하고 또 아까 끝나고 식사 시간에 막 건의하는 것도 좋다 하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호학과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하와 4년제 간호학과와 똑같은 국가시험을 보고 똑같은 자격증을 얻는데 등록금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4년제하고 전문대학의 등록금이 적정한가 4년제를 깎든지 전문대학을 올리든지 그런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3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이교회 회장님이 많이 애쓰고 그럴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곧 일리 있다. 곧 참고하겠다 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게 있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평가에 일어나가 혹은 평가에 간소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또 어떤 평가를 하나 더 받냐면 간호협회, 간호교육협회에서 하는 간평원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릅니다. 다. 그래서 이 기준도 다 다르고 평가도 자꾸 많고 그러니까 이 평가도 좀 단일화할 수 없을까 그런 게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 작은 대학에서 큰 대학과 같은 평가를 받아서 같은 결과를 도래한다면 작은 대학은 굉장히 힘들고 도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교육부는 좀 고려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라. 그 굉장히 평가 점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쓰는데 우리가 교육 자금 없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등록금 동결은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동결이 언제까지 가는지 이걸 교육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제시를 해줘야지 10년 동안 동결하는 것인지 5년만 동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올려줄 때는 어느 차원으로 올려주는 것인지 그게 있을 때 저희가 교육을 내실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발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인사하는 자리 같은데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옆에 이학은 총장님. 예. 네, 마산대학교 이학은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학 신문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총장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 총장 된 게 올해 처음 됐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저 멀리서 부울경에서는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면서 느낀 건 그래도 명식이 프레지던트 서밋인데 여기서 나온 게 왜 대학 신문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모임을 가지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희망사항이 있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의견을 종합하고 잘 갖추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언론의 매체가 절대적인 역할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한 거는 아까 교육부 관계자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런 자리가 포럼 같은 이런 것도 교육부를 같이 모임을 해서 의사를 서로 실시간 전달하고 그걸 정리해서 신문에 이렇게 좀 기사화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명문화대학의 최준용 부총장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총장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오늘 대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는
한 30년 정도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옛날에 같이 이래 움직였던 동지분들께서 지금 총장으로 오셔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실제 이 총장의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서밋이 좀 더 잘 되어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주대학의 마정순 부총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은 처음 참석하신 총장님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총장님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더욱 감사드릴 분은 저희 여주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저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총장님 대신에 제가 좀 올 수 있도록 제가 좀 말씀을 더 잘 드려볼까 합니다. 총장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늘 시간이 날 때 차 한잔하면서 저희 총장님하고 전문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장님께서도 교육부가 바뀌어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역시 저희 총장님도 느끼고 계시는 것이 같구나 하는 거를 그런 느꼈고요. 일단 뭐 저도 힘이 미약하지만 총장님들 고견을 잘 들어서 전문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김병묵 총장님 계시나요? 저희 총장님한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좀 보태주십시오. 네. 참고로 우리 마 부총장님은 이번에 부총장님으로서는 최초로 그 레귤러 멤버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 대만까지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박병환 총장님 이제 신임 회원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부영 교수님 발표하신 자료 보고 참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하고 잘 아시겠지만 혁신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제4유형이 생기는데 그게 지역 혁신 사업으로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직업 기술 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유형이랑 참 관계가 있어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이 배워서 내년에 그걸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오늘 좋은 자료 오 교수님 해주셨는데 자료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공유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보내주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들 여러 고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참 그렇게 가고 싶으셨는데 그 학교 사정 때문에 이번 대만에는 이제 참여 못하시는 우리 육군열 총장님 마지막 말씀으로 그 총장님들 말씀 듣는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예. 저는 사실 이번 서미트 이 프로그램도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발행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못 가겠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희 학교 양이틀 면접 기간인데 최근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생각하면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학교 농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벌써 일본 갔다 온 지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인데 가서 느끼는 건 있는데 과연 1년을 지난 시점에서 일본 가서 느낀 걸 뭘 실행했냐 하면 좀 게을렀던지 뭐가 안 됐건지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를 느꼈거든요. 일본의 그 취업률이 취업 대상자이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낸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 참석한 건데 한 2번 개진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고. 근데 교육부 공무원도 거기 갔다 오셨어요. 그래 또 김병무 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산업체육관계에서 학교가 의료보험, 뭐 고용보험까지 다 그걸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럼 학교가 너무 할 일이 많다. 대만에 이제 우리 옹정희 성경관님하고 오연 원장님 말씀했는데 저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상유 정책 하유 대책이라고. 근데 우리는 정책과 대책 다 저기 행정부서에도 관장하고 그러니까 대학이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대만 서밋이 끝나면 일본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한 두세 가지 딱 타켓을 잡아가지고 전문대학 교육대학하고 우리 그 대학신문이 시리즈로 계속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학만 위원장님 저 우리 교직에 같이 교수로 계시면서 이렇게 위원장을 하시는데 저는 규제 하나 위원회라는 게 명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철폐돼야지 그거 안 하는데 벌써 몇 년이 걸립니까? 이게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런 그 교육부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그 저기 그 청년 창업농 해가지고 그 농림부에서는 청년 창업농 하면 그게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같은 행정부서 내에서도 왜 농림부는 인정했는데 교육부는 인정 안 해주냐. 그래서 이번 전문대학교에서 노력해가지고 그게 올라가 있는데 저번에 또 많이 밀려가지고 다음 의제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도 청년 창업농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규제위원회가 저는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다음 달에 가면 정부에서는 또 농림부에서는 그 영농하는 친구들을 이 한 학기 장학금 플러스 200만 원을 주는 걸로 이번 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전국에 500명 중에서 85명이 선정됐어요. 그런 청년 창업론 지표 같은 게 보였으면 우리 젊은 인재들한테 그런 게 더 어필이 됐을 건데 그런 면에서 일찍 결정되지 못한 게 아쉽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처럼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네. 예. 큰 숙제를 주셨네요. 하여튼 이번 대만 서밋을 통해서 전문대학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 눈을 마주치시려고 그러는데 회피를 하셔가지고 유 총장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이민숙 총장님 준비하십시오. 네. 자 하십시오. 네, 아유, 저도 안 시키실 줄 알았는데, 네, 저도 이 서밋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이제 지난번 일본 때만 좀 학교 일정이 겹쳐가지고 참여를 좀 못했었는데요. 항상 오면은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안에서만 저희가 뭐 지금 내일 입시 마감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가고 자극을 받아가고 또 우리 육근유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까지도 돼야 되는데 실천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또 언제든지 새로운 거 듣고 또 학교 가서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대학신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숙 총장님. 네, 저도 작년에 그 프레젠트 서밋에 함께 참여하면서 일본에서랑 많은 좋은 점을 배우고 저희 학교에도 정말 우리 시도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또 이렇게 프레젠트 서밋을 이렇게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의 남타이 과학기술대학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교직원과 그다음에 학생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제가 한 2번 갔습니다만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학교는 이 대학은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 항상 그 점이 제가 퀘션 마크였습니다. 직접 묻기도 좀 뭐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또 아까 이렇게 옹정희 사무관님과 또 오부윤 국제어학 원장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래서
이렇게 대만 대학이 잘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감동스럽게 느꼈고요. 이제 저희가 가서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이렇게 생겨서 저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함께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저기 윤지원 총장님 드디어 이제 그 순서가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구에서 그 열차를 탈 때 제가요 그 파킹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만 기차를 2가지나 놓쳐서 지각했어요. 그 죄송스럽고 모두 학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뭐 식구 우리 학교들끼리 뭐 힘들다고 울어도 누가 달래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대만에 포럼 한번 가봤거든요. 참 그 이미지가 좀 새로워서요. 너무나 그 제가 어릴 때에 성실하게 살던 그런 모습을 거기서 많이 봤는데 이번에 뭐 좀 그 시간이 없지만은 제가 다른 거를 좀 취소하고 가서 그냥 묵묵히 보고 와서 우리 학교에도 그런 걸 전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단기 대학들이 무너지는 거를 20년 전에 제가 좀 봐가지고 우리 그 시골 학교에서 브랜디 러닝을 좀 빨리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요즘 그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학교는 그 성인 학습자들이 그나마 학생들이 학생이 학생을 데리고 와줘서 아직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모자나 바닥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다음 그림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들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학교 발전 또 학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대만에 가셔서도 사실은 일본에 가셔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만 일정도 뭐 어느 관광지 한번 보지도 못하는 하드 트레이닝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 그 전문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한테 또 큰 메시지로 이게 가지 않을까. 총장님들이 그렇게 가셔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라도 이렇게 배워오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시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홍남서 원장님의 폐회사로 오늘 썸밋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일 발제를 맡아주신 그 김학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현대 문명의 위기는 기술 문명이 토끼처럼 달리는 데 반해서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고 있다. 이게 아마 문명의 충돌과 위기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영국 교육자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아놀드께서 역사에서 배워야 할 2가지, 하나는 조상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다른 하나는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진보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부끄럽고 끔찍한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2 명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미래의 고등직업 교육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옹정희 서기관, 그 다음에 오부윤 교수님. 사실은 이분들이 이번 대반 컨퍼런스를 열어주신 이 고생하신 주역들입니다. 박수를 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컨퍼런스는 타이베이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총장님,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